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조회수랑 채널 구독자 수를 키우면 더 많은 계약이 성사되고 매출이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6년 동안 유튜브 통해서 고가 컨설팅을 팔아보고 저 말고 또 다른 고가 서비스를 파는 코치나 컨설턴트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얻은 데이터를 보면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조회수가 지금의 2배가 된다고 해서 매출이 2배가 되진 않습니다. 이거는 뭐 카메라나 장비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의 영상 첫 3초 후기 별로여서도 아닙니다. 그 원인은 사실 다른 데 있어요. 오늘 영상 보시면 유튜브를 조회수는 잘 나오는데 매출에 도움은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애물단지가 아니라 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세일즈 엔진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관점 하나만 바뀌어도 앞으로 어떻게 어떤 영상 콘텐츠를 만들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 영상은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인플루엔서가 되는 게 목표이시거나 조회수랑 구독자 늘려서 유튜브 광고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고가로 판매 중인 서비스가 있고 유튜브도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매출로 잘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보통 우리가 고가를 판매할 때 무료 상담을 꼭 해야 된다고 믿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예전에는 고가의 컨설팅을 판매하기 위해서 항상 무료 상담을 했었습니다. 무료 상담을 일주일에 한 5-6건씩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열의 9은 살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매출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꾼 방법은 무료 상담 자체를 아예 없앴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노상담이라고 부르는데 완전히 노상담으로 갔고 그게 전화 상담이건 카톡 상담이건 그 상담 과정 자체를 아예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설명을 그 대신 유튜브 콘텐츠로 옮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유튜브 콘텐츠는 짧은 영상, 숏폼이 아니라 롱폼 콘텐츠를 뜻하는 겁니다. 제 클라이언트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유튜버한테 컨설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컨설팅, 코칭 뭐 이런 거 받으면 보통 배우는 게 당연히 제목 잘 뽑는 법 배우겠죠? 그리고 조회수, 어떻게 하면 조회수 터지게 할 수 있나?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하면 이 썸네일 클릭률 잘 나오게 할 수 있나? 이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광고 수익, 어떻게 하면 광고 수익 많이 올릴 수 있나? 자, 이런 것들을 이분이 배웠고 배운 그대로 1년 동안 열심히 똑같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조회수는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구독자도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구매 문의가 단 한 건도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똑같은 경험 해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회수를 잘 뽑는 유튜버들한테 배운 대로 한 거죠. 트렌드 따라가고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거 만들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런 포맷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찍고 편집하고 이렇게 하면은 조회수는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끌어당긴 이 사람들이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그냥 띡 클릭해서 본 거죠. 그냥 우연히 오다 가다 이렇게 영상을 본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파는 서비스랑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만 영상을 보게 된 거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인플루엔서는 아시다시피 유튜브나 뭐 어떤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일반적으로 구독자가 많고 구독자나 팔로우 수가 많고 한마디로 약간 뭐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저나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코치나 컨설턴트나 뭐 업계를 막론하고 분명히 각자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분야 전문가가 인플루엔서처럼 콘텐츠를 만들고 사업을 운영하면 정말 위험해져요.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겁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조회수에 집착을 해요. 그리고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잘된 콘텐츠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사업이 성장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런 규칙이 맞는 규칙일까요? 그리고 이 규칙은 어디서 온 규칙일까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거는 인플루엔서 세계에서 온 규칙입니다. 인플루엔서 또는 우리가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인플루엔서가 어떻게 돈을 벌죠? 자, 이 사람들은 일단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돼요.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광고 수익 올라가고 또 다른 협찬이나 제휴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무조건 많이 나오게끔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이 이 인플루엔서들에게는 잘 맞아요. 이게 맞는 방식이에요. 성공한 인플루엔서들은 조회수 잘 나오는 방법을 이미 터득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분들은 콘텐츠를 만들 때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콘텐츠를 많이 보면 볼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인플루엔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인플루엔서처럼 콘텐츠를 만들면 망합니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자, 우리는 광고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딱 맞는 소수에게 깊은 신뢰를 얻어서 고가로 파는 코치, 컨설턴트, 분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런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조회수를 얻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꼭 맞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호응을 얻고 구매 문의를 얻고 그렇게 해서 세일즈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맞는 방식이에요. 자, 근데 보통 사업하는 사람이 이제 유튜브를 좀 해봐야겠다. 유튜브를 어디서 배워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에서 그런 구독자 어마어마하고 조회수가 잘 나오는 그런 채널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런 잘 나가는 유튜버들이 운영하는 채널을 보고 이 사람은 구독자도 진짜 많고 조회수도 어마어마하니까 이 사람한테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일이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제 클라이언트 분이 겪은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인플루엔서인지 아니면 전문성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야 전문가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인플루엔서거나 인플루엔서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조회수에 집중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게 맞아요. 조회수에 집중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분야 전문가이면서 조회수에 집착을 하면 잘못된 방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통 제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물어보면 저한테 컨설팅이나 코칭을 구매하기 전에 최소 몇 달 혹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유튜브 콘텐츠를 열심히 보다가 저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연락이 오기 전에 이 전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거의 마음의 결정을 하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살 사람 안 살 사람 전부 다 모여있는 이런 조회수만 잘 터지는 콘텐츠보다는 조회수는 적더라도 정말 살 사람들만 이렇게 모으게 하는 콘텐츠가 100배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분야 전문가 사업가들에게 맞는 방법입니다. 제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서 유튜브 현재 잘 운영하는 분들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대충 지나가다가 영상 그냥 하나 띡 본 사람은 문의는 할 수 있어도 결제까지 잘 이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내 콘텐츠를 진짜 깊게 계속 파고들어서 본 사람은 연락이 오면 쉽게 결제가 됩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전문가로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콘텐츠를 계속 꾸준하게 올리고 있는데 살 사람들로부터 구매 문의가 많이 들어오지 않거나 구매 문의는 들어오지만 잘 안 맞는 사람들한테 구매 문의가 들어오고 결제로 잘 이어지지가 않는다면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만드는 콘텐츠가 자판기 커피라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전문가 콘텐츠는 업계 정보를 잘 정리를 해서 전달하는 식이죠.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게 좋아요. 뭐 5가지 팁, 10가지 팁.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는 검색하면 다 나오죠. 근데 이제는 검색조차 귀찮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냥 폰에서 AI한테 바로 물어보죠. 그럼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버튼 한 번이면 몇 초 만에 뽑히는 자판기 커피예요. 어느 건물에 있는 어느 자판기에서 뽑아도 그냥 똑같은 맛이 나는 그냥 그런 싸구려 커피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자판기 커피는 카페인이 너무 간절할 때 가끔씩 마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자판기에 어떤 커피였다 이런 걸 누가 기억하나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냥 똑같은 싸구려 맛이죠. 콘텐츠도 똑같아요. 만약에 지금 내 영상을 내 경쟁자가 그 사람 이름을 달고 그냥 그대로 거기다 올려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의 콘텐츠는 자판기 커피인 겁니다. 자판기 커피도 조회수는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 고가의 계약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판기 커피에 누가 10,000원, 20,000원, 30,000원 넣고 좋은 커피를 바라면서 커피를 뽑겠어요. 그죠? 지금 한번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내가 최근에 올린 영상, 이게 내 업계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도 똑같이 그냥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콘텐츠인가? 그 답이 yes라면 그게 바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구매 문의나 매출이 안 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자판기 커피랑 반대되는 건 뭐냐? 바리스타가 내린 커피예요.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굳이 시간을 내서 어떤 정말 커피를 잘 내린다 이런 카페를 찾아가죠. 그리고 그 카페가 너무 바쁘면 줄을 설 수도 있어요. 자, 굳이 그 카페까지 찾아가서 줄 서고, 그리고 이런 바리스타가 내리는 정말 맛있는 커피는 비싸요. 훨씬 더 비싸죠. 자판기 커피에 비해서 아무리 못해도 10배, 20배 정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가서 커피를 마셔요. 왜냐? 이 사람한테서만 이 수준의 커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콘텐츠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이 만들 수 있는 콘텐츠,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게 콘텐츠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한 그런 정보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나만의 가치관과 관점이 있는 전문가를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내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고가 잠재 고객 문의나 매출이 안 일어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커요. 되게 유명한 마케팅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 이걸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당장 살 준비가 된 사람들은 전체의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절반 정도 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6에서 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이냐? 나머지 90%는 관심은 있는데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하는 실수가 뭐냐면, 콘텐츠를 만들면서 지금 이 3%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만듭니다.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 문의 주세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가끔 운이 좋으면 하나씩 걸려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90%의 사람들 있죠. 관심은 있지만 지금 당장 살 준비가 되지는 않은 사람들. 자, 이 90%, 이 어마어마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냥 놓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케틀에 물을 끓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물을 끓입니다. 자, 이 3%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금 이미 온도가 100도에 도달해서 막 넘쳐요. 넘치는 물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90%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물의 온도가 아직 40도, 70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상태예요. 근데 100도까지 올라가야 세일즈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근데 40도, 70도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99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중인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이 3%에 해당하는 사람들처럼 막 끓어서 넘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영원히 안 살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10도만 온도를 더 올리거나 1도만 온도를 더 올리면 금방 살 수 있게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지금 이미 펄펄 끓고 있는 그런 3%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고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을 안 씁니다. 고가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많은 긴 포맷의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 이 총 1시간 정도 되는 분량의 유튜브 영상을 하루 만에 다 보는 사람이 있고 1년, 2년, 3년에 걸쳐서 조금씩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씩 영상을 더 볼 때마다 이 끓는 물의 온도가 0도에서 100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빠르게 구매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거는 지금 내 콘텐츠에 구조적인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입니다. 첫 번째, 콘텐츠가 지금 부스러기밖에 없어서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숏폼 콘텐츠밖에 없는 경우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짧은 콘텐츠가 마케팅에서 분명히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자, 무조건 짧은 콘텐츠는 의미가 없고 긴 콘텐츠만이 좋다, 이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숏폼밖에 만들지 않는다면 이거는 부스러기밖에 없는 거랑 똑같아요. 자, 부스러기 그냥 과자를 조금 이렇게 계속 집어먹으면 아무리
계속 이렇게 조금씩 집어먹어도 배가 안 차요. 자, 그래서 이런 숏폼 콘텐츠만 이렇게 찔끔찔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거 1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근데 긴 유튜브 영상 하나는 제대로 차린 식사 한 끼랑 똑같아요. 긴 영상은 보통 한 자리에서 20분, 30분 이렇게 소비가 되죠. 이렇게 깊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숏폼만 만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유. 지금 영상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낱개로 흩어져 있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요. 이 영상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순서대로 보다 보면 이 전문가가, 이 회사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정확하게 도와주고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이게 하나씩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만이 만들 수 있는 바리스타 콘텐츠로 내 유튜브를 정주행할 수 있는 콘텐츠로 쌓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자고 있는 동안 내 유튜브 콘텐츠가 알아서 살 사람들의 이 온도를 올려놓습니다. 제 경우에도 거의 1년을 조용히 제 유튜브 콘텐츠를 지켜보다가 어느 날 저한테 갑자기 코칭이나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문의를 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1년 동안 그분들이 제 콘텐츠를 보고 있는 것조차 몰랐죠. 근데 그 1년 동안 제 영상 콘텐츠가 저 대신 제 영업사원이 돼서 신뢰를 쌓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콘텐츠를 소비한 분들은 스스로 준비가 됐을 때 저를 찾아오는 거고요. 자, 근데 이 유튜브 콘텐츠 자산이 실제로 영업 한 번 없이 결제까지 이어지게 하려면 자, 콘텐츠를 보고 문의를 한 그 이후 과정에 필요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영업 상담 전화 한 통 없이 카톡 한 줄 없이 98%의 마진으로 고가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 이 전체 시스템을 하나의 영상으로 정리해놨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일 겁니다. 이 영상 보시면 저랑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바로 클릭해서 보세요. 저는 그 영상에서 또 뵐게요.